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서 어떤 구독자분이 이제 댓글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투석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처음 투석을 시작했을 때는 첫 시작 혈압이 180 정도에서 시작해서 30분 만에 혈압이 90 정도로 떨어지니 저혈압에 온갖 증상들이 나타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배가 아파서 많이 힘들었어요. 현재는 건체중이 투석 맨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약 5kg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끝날 때 항상 저혈압 80 정도로 계속 떨어져서 미드론도 먹고 또 건체중을 계속 올려도 저혈압이 계속돼서 힘이 들어요. 그리고 체중 증가 때문에 먹는 것도 조심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있는데 몸무게가 자꾸 늘어납니다. 투석 환자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중이 빠져야 저혈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이 환자분이 해주신 질문은요, 사실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겪는 이제 불편감 중에 하나입니다. 투석 중에 혈압이 낮아질 때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또 투석 간 체중 증가가 이제 많다 보니까 체중을 많이 늘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강박감 때문에 식사량 자체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여나가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이런 고민이 우리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흔히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실 때 기저질환, 복용 약물, 심장기능 또 그간에 어떤 치료 경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지는 않아서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분들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체중을 올렸는데도 저혈압이 자꾸 반복된다. 이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투석 중에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혈액 투석을 할 때는요, 혈액 속의 노폐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수분을 제거하죠. 이걸 우리가 초여과, 즉 UF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투석 기계가 혈관 속의 수분을 제거하면요, 또 우리 몸은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혈관 바깥 조직에 있던 수분이 다시 혈관 안으로 이동하고, 쉽게 표현을 하면 기계는 혈관에서 물을 빼내는데 우리 몸은 또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혈관에 물을 다시 채워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혈관도 적절히 수축하고 심장도 박동을 조절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 이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계에서 물을 빼는 속도를 우리 몸이 못 따라가면, 그러니까 채워주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하면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건체중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환자라면 건체중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요, 투석 중에 저혈압의 원인이 건체중 하나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분이 얼마나 빨리 제거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혈액투석 환자분들한테 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투석 끝나고 나서 다음번 투석 오실 때까지 이제 체중이 늘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살이 쪄 오신다기보다는 물이 쪄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살이 찐 건지 물이 찐 건지를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된다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 살이 쪘다면 우리가 건체중을 올리는 게 합당하죠. 그런데 물이 찐 경우에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3리터를 제거하더라도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제거를 하는 것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제거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 몸이 느끼는 부담은 당연히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제거할 때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 몸은 이게 부담으로 계속 느끼는 것이 쌓이다가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투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3kg, 4kg 이렇게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요. 투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혈액 투석을 할 때마다 심장에서 혈액이 빠져나와서 노폐물을 투석기계가 걸러주고 그 깨끗해진 피가 다시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매 투석 때마다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심장에 계속해서 과부하를 걸리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만 해도요, 상대방이 나한테 자꾸 부담을 주면 그 사람하고 만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한 번, 두 번이야 혈액 투석할 때마다 물 많이 제거하는 거를 좀 봐준다고 하지만 매번 투석할 때마다 물을 막 3리터, 4리터씩 제거를 해야 되면 이 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로딩도 많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수분의 항상성을 이제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점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투석을 할 때마다 혈압이 떨어지는 분이라면 단순하게 건체중이라고 하는 숫자를 올렸다 내렸다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요, 우리 심장에 큰 부담을 지워서 건체중을 암만 올리고 내려도 이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투석 전의 체중, 목표 체중, 실제 제거하는 수분량, 투석 시간, 그리고 초여과 속도, 즉 UF 속도를 함께 봐야 되는 건데, 필요한 경우에는 투석 간 체중 증가를 줄이거나 또 같은 양을 빼더라도 투석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천천히 빼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과 자율신경계가 혈압을 제대로 방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투석으로 혈액량이 감소했을 때 정상적인 몸이라면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요, 이제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혈관이 많이 경직돼 있거나 그 밖의 이유들 때문에 혈관의 보상 능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신경의 조절과 관련된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심한 탈수 상태가 아닌데도 이제 투석을 하면서 혈액량이 조금만 변했을 때도 혈압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건체중만 계속 올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심장 기능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혈액 투석을 시작할 때 개인 병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대형 병원에서 투석 혈관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혈액 투석을 스타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때 우리가 기저 심기능이 어떤지, 심초음파 검사라든지 아니면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의 진료를 통해서 내 심장 건강에 대한 인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장의 수축 기능뿐만 아니라 부정맥은 없는지, 판막 질환은 없는지, 투석 중에 혈액량이 감소할 때 심장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게 향후에 혈액 투석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 질문하신 환자분처럼 투석 시작 후에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혈압이 크게 떨어졌던 경우라면 단순히 물을 너무 많이 뺐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들을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용 약물과 관련된 거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투석할 때마다 혈압이 떨어지는데 투석하는 날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오는 거를 이제 체크를 미처 못해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투석 날 아침에 투석하러 오시기 전에 혈압약만 안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따라서 혈압약을 몇 종류를 드시는지, 또 어떤 약을 드시는지, 투석하는 날에는 언제 복용을 하시는지, 다른 심장약이나 혈관 확장제 같은 약물을 함께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이제 임의로 투석하는 날에는 혈압약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혈압약을 투석 전에 무조건 중단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근거도 없고요.
오히려 약의 종류와 또 투석하지 않는 날의 혈압, 또 심장 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이 환자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환자분이 임의로 혈압약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시간대를 조절해서 드시는 것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5번째는 투석 처방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혈압이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환자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투석액의 온도를 조금 낮추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또 투석액이 너무 따뜻하면요,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투석액의 나트륨이나 칼슘 농도, 초효과 방법과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투석액의 나트륨 농도를 높이면 당장은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갈증, 수분 섭취, 또 투석 간의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이 또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질문하신 환자분께서는 이렇게 혈압이 떨어질 때 미드론이라고 하는 미도드린 성분의 약물도 복용한다고 하셨는데요. 미드론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약인데요. 투석 중에 저혈압을 겪는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드론을 복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원인 평가를 미루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미드론이 투석 중에 발생하는 최저혈압을 높여주는 효과가 관찰됐지만 연구 규모가 작고 또 장기적으로 중요한 임상 결과까지 개선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미드론을 복용하는데도 계속 혈압이 80대까지 떨어진다면 왜 자꾸만 투석 중에 혈압이 떨어지는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건체중을 더 올리면 어떨까요? 이것도 이제 단순하게 건체중만 빡 올리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건체중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었다면 당연히 건체중을 올리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혈압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건체중을 계속 올리다가 보면 반대로 몸에 수분이 과다하게 쌓이는 게 반복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심장과 폐에 물이 쌓이면서 부종, 고혈압,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혈압이 안 떨어지는 가장 높은 건체중이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체액 상태, 그 적절한 체액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체중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적절한 체중은 체중계 숫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투석 전후 혈압, 투석 간의 체중 증가, 부종, 호흡곤란, 또 폐나 심장의 기능, 투석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최근의 영양 상태, 그리고 실제로 근육이나 지방의 성분 변화, 이런 것들을 두루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요즘 여러 투석 병원들에서 생체 임피던스나 또 폐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하고 또 체액 상태를 이제 판단하는데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자분께서 적어주셨던 내용 중에 체중이 자꾸 늘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투석 환자의 체중이 늘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 수분이 늘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체중이 줄었다고 해서 수분이 무조건 잘 빠지고 있다? 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아시다시피 70% 이상이 수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근육, 지방,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를 해야 되는데, 투석간 수분 증가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신다? 과도하게 식사를 제한하신다? 그랬을 때는 영양 섭취가 부족해져서 오히려 근육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 에너지, 영양 불량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예후에 더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손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의 효율도 떨어지고 또 에너지 대사 공장 자체를 아예 이제 셧다운 시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체중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이라도 이게 진짜 살을 빼야 되는 건지 물을 빼야 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체중을 이게 줄여가는 것이 굶어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제 영양가가 있는 음식은 섭취를 하시되 양질의 단백질, 계란 흰자, 그 다음에 생선, 살코기 이런 것들은 제가 내 손바닥 기준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시게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시면서 대신에 염분이라든지 불필요한 열량이나 또 탄수화물 섭취 같은 것들은 반드시 제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환자분이 투석 중 저혈압일 때 복통이 동반된다고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투석 중 저혈압이 있는데 복통도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투석을 할 때 수분을 제거하면 혈관 내의 혈액량이 줄어들겠죠? 또 혈압까지 떨어지면 우리 몸은 심장이랑 뇌와 같이 가장 중요한 장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랑 뇌와 같은 주요 장기의 혈류를 우선 유지하려고 장으로 가는 이런 혈류는 조금 이제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벽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혈액의 순환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저관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허열이 생기고 또 배가 아프고 쥐어짜듯이 아프고 살살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메스껍거나 실제로 토하시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중에 혈압이 떨어질 때 복통이 생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투석을 할 때 수분을 너무 많이 제거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은 좀 막는 게 좋겠죠. 결국 우리가 이제 투석 중에 수분을 많이 제거하는 상황은 줄여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짠 음식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물 자체를 너무 많이 먹어서 투석과 투석 사이에 물이 쪄오시는 거는 최대한 줄이시고요. 대신에 영양가가 있는 음식들은 너무 과식하지 않는 수준에서 꼭꼭 잘 챙겨 드십시오. 근육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즉 우리가 이제 근감소증이 없어야지만 향후 투석 치료를 유지하는 과정 중에 예후도 좋고 너무 힘들지도 않고 또 투석 중에 혈압이 툭 떨어지는 일들도 방지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체중을 올렸는데도 투석 중 저혈압이 반복될 경우에 우리가 꼭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실제 제거하는 수분량과 초여과 속도가 적절한지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건체중이 정말 현재의 적절한 체액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심장과 혈관, 자율신경계가 혈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네 번째,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또 다른 약물의 영향은 없는지. 다섯 번째, 투석 시간이나 투석액의 온도와 같이 투석 처방에서 조정할 부분이 없는지를 반드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